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회 박탈 분노연합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 감사드립니다. 이 대표 이번 집회 사회 봐야 될 건데 목소리 좀 이게 좀 관리 잘하고 있어요. 예, 뭐 좀 조금 연습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뭐 사회 보는 게 뭐 부족한 게 있어. 뭐 결혼식 사회도 아니고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앵그레 부르 집회 성격 자체가 무슨 어떤 전문적인 꾼들이 뭐 이런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이런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설픈 사회가 저는 좀 더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뭐 좀 변명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보니 잘 하더만. 아닙니다. 저 사회를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자, 그 오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보면 조선일보가 청년 실업 집단 무력감 20대 우울증이 5년 새 2배가 늘었다. 작년에도 29% 급증해서 9만 8천 명, 불안장애도 20% 늘어 6만 9천 명, 뭐 이렇게 보도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굉장히 심한데 고민을 풀 것도 없고, 그래서 불면증 환자도 3만 명 늘었다. 그래서 좌우간 20대가 지금 이 경쟁이 심하고 취업이 되지 않고 미래가 안 보이는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우울증이나 정신병들이 다 들어가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뭐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눴으니까 초점을 예. 이런 걸 보도하는 보수 언론에 예. 그러면 그렇다 치자. 예. 그러면 이게 다 문재인만 쫓아내면 예. 예? 이런 문제가 없겠어요? 어떻게 봐요? 어쨌든 이제 현재는 집권 세력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뭐 어떤 특정 정권만의 이제 근본적으로 따지면 특정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이겠죠. 복합적인데 문제가 뭐 저는 이제 조선일보가 이런 걸 자꾸 기사를 쓰는 게 어쨌든 이렇게라도 국민들한테 어떤 이제 심각성을 알리고 뭐 어떤 이제 해결책을 촉구하는 꼭 정치권이 됐든 뭐 어떤 기업이 됐든 어디 뭐 노동단체가 됐든 어떤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정치권에 대해서 한번 정치권들이 워딩한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무슨 뭐 이런 정치권의 의식이 없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뭐 문재인 정권에서 해결 능력이 뭐 저는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자, 문제는 이 보수 언론들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건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근본적으로는 한마디로 이 지금 좌우 기득권에서 그렇죠. 서로가 청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못 내놓죠. 근데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조차도 지금 이런 걸 보도해서 정권이 20대를 등지고 있다고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정말로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언론이 대안을 낼까요? 만약에 문재인 쫓아냈다면. 했다면요. 대안이 없는 게 좀.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우리 이번에 이 서민 포퓰리즘 선언문에서 가장 핵심이 한국도 싱가포르식 국가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걸 제가 지금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신문이 국가가 주택 공급하자는 걸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찬성하기는 좀 어려울. 왜 그럴 거라 보십니까? 이제 뭐 언론도 기득권이니까요. 뭐.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더 다루겠지만 노조도 진짜 국회 못지않은 기득권이더구만요. 보니까 이제 채용 비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이런 해결책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왜 생각하냐면 이 해결책은 결국은 기득권의 파일을 내놓아야지만 해결이 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놓아야지만 해결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파일은 그대로인데 기득권이 이만큼 가지고 있고 힘없는 사람들은 가지를 못하니까 기득권 내놔야 되는데 과연 자기 살을 떼는 듯한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그걸 이제 할 수가 있겠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운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20대 보고 딱 한 가지만 해줄 거니까 뭐가 제일 해달라면 뭐 하겠어요? 아, 네. 이 대표 보고 저는 뭐 직장이죠. 아이 사람이 와리 쓰죠. 아니 어떤 아니 복이라도 주시면 제가 아니 예. 네가 원하는 걸 딱 한 개만 해줄게 하면 한 개 돈이겠죠 그러면. 돈이라는 거는 얼마인가가 돈을 주는 건 아니, 없고 예. 우리가 돈 주는 거는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아 예.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정책이 딱 한 개만 있다 하면 뭘 해달라? 집 그 집이 제일 비싸니까 집 해달라 해야지. 직장이라는 거는 뭐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하는 거고 다니도 예. 쫓겨나기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에서 뭐가 하나 해결되면 그래도 남은 거는 내가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다 하는 거. 그건 그렇죠. 집이잖아요. 예, 사는 거. 자, 그런데 20대에게 집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공급을 하자. 공짜로 주자라는 말은 나는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갚을 수 있게 하고 예. 집을 주자. 크고 좋은 집이 아니라 작은 공간이라도 예. 하나 주자.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 가진 걸로 일단 뭐 네가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내놔라. 그리고 매달 네가 50만 원씩이든 갚아라. 30년 동안 국가가 저리로 먼저 집을 줄게. 대신 집값은 시세보다 한 50%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그 집값이 뭐 시세가 3억짜리라면 이거는 1억 5천이다. 그럼 네가 그래도 한 10%나 20%는 내라. 그리고 매달 한 50만 원씩 갚아라. 그렇게 이제 20년, 30년을 갚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자가 거의 없으면요. 그럼 자기 집이 되고. 네, 내 집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건데 그게 왜 안 될 거라 봐요? 집값 떨어지.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작은 집은 오피스텔 경쟁하는 오피스텔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할 거고 예. 큰 집은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오피스텔이나 이 아파트를 월세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우리 사회에 부자, 예. 지금 잘난 사람들, 지금 장관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이용주 같은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런 거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네. 주택들의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언론은 보수 언론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보수 언론은 집값 떨어지면 좀 절대 반대하지. 집값 떨어지는 문제는 왜? 집값이 자꾸 분양이 되고 광고를 하고 해야 주요 광고가 이 집인데 그 보수 언론이 그런 집 문제를 갖다가 국가적으로 공급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이론을 비판을 뭐라고 놓을까요? 비판을. 사회주의적이라 하지 사회주의. 빨갱이라고 하지. 근데 이게 왜 빨갱이 정책인가? 아니 어떻게 집을 국가가 줄 수 있느냐? 그건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라고 국가가 이러겠지. 주는 게 아니죠. 자기 돈이 자기가 갚아. 저는 약간 다르다고 보는 게 무슨 무상주택이 아니라 소장님이 제시하시는 그 주택 정책은 어쨌든 자기가 벌어서 갚아 좀 싸게 주는 대신 이제 벌어서 갚아가면서 결국은 자기 소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무상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예. 이거는 시장에 맡겨야 되지. 예.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컨트롤링으로 하고. 국가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뭐. 그래서 결국은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요. 안 되는 이유는 이걸 갖다가 하면 대한민국에 집 없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집 문제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놓는데 이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월세 받아먹고 부동산 투기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돈 벌어먹는 사람이 국가가 이렇게 집을 제공하면 집값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전부 지 재산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집값이 올라가고 막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야 아파트 분양 광고도 내고 재미를 볼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 내려가는 정책은 전부 한마디로 그러면 집만 국가가 주냐 이제 전부 다 국가가 개입을 하면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냐 자본주의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사심 없는 대통령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걸 밀어붙이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같은 사람이 좀 진짜 똘끼를 긍정적으로 발휘하면 북한이 아니라 이런 데다 똘끼를 발휘하면 좌파라도 국가적으로 긍정적이라 봐요. 까불면 전부 막 뒷조사하고 사법 처리하고 예? 국가적 주거 공급에 반대하는 놈은 다 기득권이다. 이런 거 갖고 하면 내가 볼 때 조금 환영을 받을 거예요. 국민 다수에. 근데 딱 하는 건 이런 건 안 하잖아. 예? 그렇죠. 절대 안 하죠 이런 거. 그러니까 기득권을 지도 기득권이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뭐 불안증, 무슨 우울증 이렇다고 자꾸 언론이 이렇게 보도만 하지 말고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걸 없애기 위한 근본 대책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죠. 그러면 안 하지.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청년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보수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좌우 무슨 서로가 엄청 다른 것처럼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런 거 안 하는 거 보면 그렇죠. 좌나 우나 정치는 둘 다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정치인들도 이제 만나보고 이제 했지만 자기들 기득권들 아니 로스쿨이나 수시제도 보십시오. 자기들 기득권들 이익 되는 데는 보수고 진보고 뭐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이렇게 뭉쳐 있죠. 자, 교육감 선거 저거 할 필요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즉각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이번에 저기 서민 파퓰리즘 선언에서도 교육감 선거 폐지하라. 그렇죠. 그리고 교원들 예. 학교에서 정치적 발언이나 예. 언급하면 실형 조치해야 된다. 예. 교원들이 학교 안에서 예. 집에서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뭘 어떻거나 상관없지 노조 활동이라도 정치 활동을 하면 바로 그건 처벌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지금 이 학교에서 예. 공정기획 박탈 그 예. 모임을 하면서요. 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데 대해 학부모들이 이야기 많이 안 해요. 이제 요즘은 좀 줄기는 했는데 이제 언제가 이제 시비했었냐면 그때 광우병 뭐 촛불 집회 또 세월호 또 이제 탄핵 때 이때 뭐 그때 이제 교사들이 좀 심했었죠. 어떤 정치 편향적인 그런 이제 말들이 심했었는데 그 종종 나오죠. 그런 얘기가. 근데 이제 교사들은 맨날 뭐 그 학생들 수업할 때 계속 무슨 정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한 번씩 하는 얘기들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자기들이 뭐 전교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여건이 이제 되었으니까 정치적으로 여건 찬양하는 발언을 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그 시기 하니까 말을 작게 하겠지. 그렇죠. 좀 있다가 또 정권 뺏기면 어느 날 뭐 또 맨날 뭐 욕하고 가겠죠. 뭐. 내 대선 지고 난 뒤에 애들 잡고 일주일 동안 욕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교사가 선거 졌다고 2012년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뭐 저런 게 다 있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학생 앞에서 하는 절대 거는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없애야 된다. 민주주의에 반하고 헌법 정신에도 반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 혁신학교 오늘 또 기사가 났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내는 혁신학교. 예. 서울 핵심 초등학교 밀집 지역의 학부모들은 학력 저하로 입학을 꺼리지만 다른 학교 선택 여지가 없어서 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홍대에 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는데 애가 이제 학교 갈 때쯤 됐는데 그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그거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학교 교장이 지정받는 거예요? 신청을 하죠. 교육청에. 자, 핵심 초등학교와 일반 초등학교의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예산을 지원을 처음에는 이제 1억 5천까지 초기에는 1억 5천까지 지원을 받다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로 줄었는데 혁신학교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재정이 좀 열악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럼 핵심학교가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혁신학교의 어떤 교육 이념 자체가 경쟁을 완화하고 좌파 교육 이념이랑 거의 이제 유사합니다. 경쟁을 이제 완화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그런 주도적인 자기 주도적인 학습 뭐 늘 하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창의성 뭐 늘 나오던 얘기 그런 게 이제 교육 이념인데 실체가 뭐냐면 놀자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들한테 수업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선생님도 편하고 애들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애들도 편하고 한마디로 놀자판 이게 왜 이제 학부모들이 꺼리냐면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놀자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그게 시험도 치고 경쟁이지 않습니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애들이 이제 공부에 취미를 못 붙이고 특기를 이제 못 보이고 이제 애들이 뭐 방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 이런 혁신학교 가면 애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잘 못 배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준비가 좋은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혁신학교 변호애들한테. 뒤로 이제 학원 보내고. 그렇게 사교육을 시킨 학생이랑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뭐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그냥 학교 믿고 있다가 애들 보냈는데 막상 중학교 올라가 보니 격차가 이만큼 나는 겁니다.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 두드러진 특징은 예. 이 서초에는 혁신학교가 4.5, 예. 송파에는 12.5, 예. 강남구에는 19.4. 그런데 이제 잘 사는 강남 상구에는 이게 낮아요. 혁신학교 비중이. 그런데 중랑구 59.1, 금천구 52.9, 예. 동작구 45. 그러니까 뭐 솔직히 예. 잘 사는 구와 못 사는 구에 따라 혁신학교의 비중이 아주 다르네요. 그렇죠. 예. 다르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예. 재정이 좀 열악하면 그런 지원금 때문에 이제 그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보면 교장이 좀 약간 좌파 교장이면 또 지금 교육감도 거의 대부분 좌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떤 방향이 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이 비슷하니까 혁신학교를 신청하고 뭐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이제 혁신학교 근데 취지는 공감을 하면서 취지를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애들 어떤 창의성, 자기주도 학습, 어떤 토론 중심, 과정 중심 이런 어떤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근데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는 빨리 폐지가 돼야죠. 애들 학력 격차, 기초학력만 계속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 학교를 보내도 예. 진도가 나갈 때마다 혁신학교 다니는 티가 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격차 일반 초등학교 나온 것보다 더 심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혁신이라는 이유로 예. 그냥 이 혁신학교는 선생도 좀 편하겠네. 교장도 편하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혁신학교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말씀을 드리면 수업 시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단위 시간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예. 수학은 몇 시간 무조건 해야 되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혁신학교는 한 20%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법정 시간을 줄여가지고 뭘 하느냐? 애들 무슨 체험학습, 무슨 뭐 활동 뭐 이런 걸 하는데 체험학습도 뭐냐면 저기 뭐 홍대나 어떤 뭐 인사동 같은데 문화체험 보내놓고 애들 연극 보라 그러고 교사들은 커피숍 앉아 커피 마시고 시가 12시 대가 땡 끝나면 애들 보고 집에 가라 그러면 애들 어디 가겠습니까? PC방 가고 오락하고 뭐 그런 식이라는 거죠. 가끔씩 보면 막 지하철에 선생이 애들을 한 무더기씩 몰고 다니더만은 그런 게 그런 거고요. 그런 뭐 자유학기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이죠. 예. 그런 식이라 가지고 이게 그럼 혁신학교가 김상곤이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김상곤 그 당시 이제 교육감 시작했는데 왜 시작했느냐? 어떤 좌파 이념에 반점, 하향 평준화, 다 그냥 그런 이념 바탕으로 혁신학교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애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애들 공부 안 하게 되고 다 하향 평준화 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차네요. 예. 전혀 이거는 우리나라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빨리 없애야 될 제도인 거죠. 빨리 없애야 될 제도다. 예, 빨리 없애야 되고 저희 단체에서도 대대적으로 이제 이거 좀 폐지 운동을 좀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세요. 이렇게 교육감이 지금 좌파 교육감이 되고 나서 이 혁신학교 또 자유학기제라는 것도 자유학기제라는 게 뭐냐면 애들이 어떤 적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하기 전에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자기가 예를 들어 뭐 어디 뭐 비행기를 어디 그 공연장 가서 뭐 어떤 그 비행기 연극을 보면 내가 조종사가 되겠다. 뭐 취지가 그렇다는 거죠. 다양한 활동 경험을 해보고 애들의 적성을 그 찾도록 한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놀자판이죠. 뭐 애들이 뭐 그런데 가면 그냥 뭐 정말 자기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직업관이라든지 어떤 그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다르고 중학교 때 다르고 고등학교 때 다르고 대학교 때 다른데 애들한테 물론 한번 체험시켜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걸 어떤 한 학기를 빼가지고 애들 수업도 안 시키고 그렇게 막 어디 놀러 다니게 한다는 거 그것도 이제 저는 문제라고 보고 조금 요즘 뭐 시험도 안 치고 조금씩 좌파들이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지금 좌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참 혁신이 아니라 우려스러운 학교네요. 그렇죠. 예. 아니 좌파 혁신이란 단 뭐든지 혁신을 갖다 붙여가지고 어떤 여론 호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항운노조라 하면 그 부둣가에서
소장님 고향 아닙니까? 예, 그 싣고 내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부산에 이제 항운 노조가 세지요. 아 세다고요? 예, 원래 그 부산에 옛날에 보면 그 부둣가에 항운 노조가 세고 좀 거칠고 이렇게 소문이 많이 그거는 났죠. 별도 노조, 민노총 산별 노조는 아니고 별도 예, 노조입니다. 예. 아니 그것도 위에는 민노총. 상급 노조는 뭐 민노총이든 어디든 들어 있겠죠. 한국 노총이든. 자, 이 항운 노조에서 예. 지금 뭐 채용이나 승진하는데 돈을 받는다. 예. 그 노조 간부들이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이제 노조 위원장이라는 예. 사람이 참 그 한 게 뭐냐면 지금 30년 동안 그 7명의 그 노조 위원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부 다 구속이 됐답니다. 전부 다 채용 비리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옛날에 예. 협동조합 조합장들이 중앙회장들이 다 구속됐는데 그거하고 예. 비슷하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오면서 이제 기사를 이걸 봤는데 진짜 이 딴 건 모르겠는데 채용 비리만큼은 진짜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살인죄에 준해서 저는 처벌을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이게 보니까 너무 분노를 했었는데요. 전부 다 끼리끼리 예를 들어 어떤 특정인이 조합장이 되지 그 예. 노조 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온갖 친인척 주변 지인들 다 끌어와 가지고 취업을 시키고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저는 취업시키고 뭐 온갖 자리 다 주고 또 이권 사업 뭐 그 일용직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업체도 이제 자기 어떤 친인척한테 업체를 맡겨가지고 그게 2년 만에 매출 200억의 어떤 회사로 키웠다는 거예요. 이제 몰아주기를 하겠죠, 그 이제 특정인한테.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비판을 어떤 채용 비리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 운항노조 위원장이 어떤 항운노조. 예, 항운노조 위원장이 어떤 쇄신적으로 하는 말이 신규 채용에 한해서는 문호를 열어주고 예. 신규 채용에 한해서는 문호를 열어주고 항만 분야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한테 기회를 부여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럼 지금까지 이거 자기들끼리 해먹었다는 거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채용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쇄신책이라고 당연한 건 쇄신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예. 자, 옛날에 여기 항운노조 위원장 출신 국회의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여기 항운노조가 원래 비리가 많고 예. 이 막 대대로 예.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는 알려져 있었어요, 익히.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항운 노련이 터지고 있는 문제가 주로 제가 알기로는 이 항운 노조가 한국 노총 산하 조직일 거예요. 한국 노총입니까? 한국 노총에. 왜냐하면 이게 오래된 한국에서 아마 제일 오래된 노조 중에 하나가 이 항운 노조. 원래 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막 부둣가에 이 노조들 이게 오래된 게다. 그런데 이런 그 항운 노조가 이제 굉장히 짭짤하게 먹을 게 많고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완전히 이 벽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팔 수 있는 거는 다 팔아먹고 장사하고 또 자리도 그래서 이제 다 깜빵 가고 또 그리고 정치판에 끈도 대서 정치인들하고도 가까워요. 선거 때마다 여기서 누구 지지 선언하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운노조 비리가 근절이 안 되는데 불가능합니까?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 왜 그런가 하니 아마 상급 노조들끼리의 싸움에서 이제 이 항운노조도 좀 장악하려고 이런 문제들이 오래된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노조 소속이니까 혹시 민노총이 여기 이제 어떤 포섭하려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의 각종 밥그릇 싸움 요즘 건설 현장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체로 이 한국 노총 소속의 노조들을 이 중에 가장 입김이 세고 이 끝발이 있는 데가 항운 노조들 이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이 이제 항운 노조만큼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못 건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민노총이 좀 이제 항운 노조 부분을 손을 보는 그런 계기로서 항운 노조 세력이 제일 큰
지금 부산의 항운노조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좀 그렇게 좀 보이기도 예. 해요. 근데 이게 공사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부산 항운 노동조합이라는 게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이 이제 부산의 항만 예. 그 뭐 부산에 이 부두 그 회사가 있잖아요. 조합이군요. 예, 거기에 이 소속된 예. 노동자들의 조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여쭤봤냐면 예. 이런 걸 이제 수능처럼 어떤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을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예. 입사할 때 그 시험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그 노조원들이 원래 노조원을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원래 회사에서 회사죠. 직원을 뽑고 직원이 뽑히면 노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항운 노조가 끝발이 생각하면 예. 지금 부산 부두 예. 뭐 부산의 뭐 항만공사 예.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예. 뭐 해운 한망청이 있고 예. 각 지역마다 부두를 관리하는 그 그렇죠. 공사들처럼 돼 예, 있겠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가 주인이 없는 거잖아. 공기업식이니까. 예.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된 안에 물건 하역하고 뭐 다루는 노조가 항만 노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주인이 없으니까 노조가 주인 행사를 하고 노조위원장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이제 회사 운영은 뭐 노조원이 하든 어떻게 하든 하더라도 채용만큼은 국가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예. 뽑을 때는 이제 공정하게 누구든 이제 다 지원하고 또 이제 뭐 1차로 필기시험, 2차로 면접을 보고 아니면 1차로 면접 보고 2차로 필기시험 보고 이렇게 좀 공정하게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정한 시험으로 채용하는 거 그건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괜찮아요. 얘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모아서 돈 받아 모아 가지고 세습 하듯이 계속 해먹고 이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이거는 헛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취업하려고 이렇게 막 고생하는 게. 그러니까 예. 그 일종의 예. 지금 이게 아주 오래된 관행처럼 그러니까 부두 노동자들을 예. 선택해서 들러주는 거는 예. 노조에서 개입해서 새로운 부두 노동자들을 일정하게 자기들끼리 채우는 이런 관행들이 너무 오래돼가 이제 이걸 갖다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서로 그냥 묵인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언터처블이 됐는데 저는 이게 지금 터지고 있는 부분에서 가만히 보면 예. 지금 민노총이 과거 한국노총의 영역에 대해서 손 안 대는 게 없잖아요. 요즘 공사 현장도 하나 벌어지면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립한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노총도 최근에 보면 민주당 현 정권 편을 들잖아요. 예. 그리고 민노총은 이제 그동안에 한국노총의 영역이든 몇 개 특징적인 노조들이 있어요. 예. 거기에는 안 들어가고 이제 대형 사업장, 예. 대기업 중심이나 무슨 공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여태까지 손을 안 댔던 짭짤한 분야도 이제 다 좀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조가 막 이렇게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속에서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 아니냐. 야, 그러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나와도 그냥 또 적당히 수습되고 잠깐 들어갔다가 또 금방 나오고. 옛날부터 좌우간 항만 노조위원장 하면 항운 노조위원장 하면 예. 떼돈 번다고 소문은 난자리예요. 때도 먼다고. 승진에 4천만 원, 채용에 5천만 원이면 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노조 가입할 때도 뭐 2천만 원이니까 내야 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이 아마 일의 특성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일단은 노조의 조합원이 되어야 예. 그게야 이제 일감을 예. 이제 그때 부여하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부두 노동자라는 게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겠어요? 좀 특수성이. 내가 볼 때는 그런 특수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그 관리 공사 예.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계속 정규직으로 예. 이렇게 두고 가면 비용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이 떨어지면 배가 들어오면 이제 하역하거나 배에다가 또
이렇게 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선적하잖아요. 예. 그럼 하역하고 선적 말고 이 사람들이 관여하는 일이 뭐 있겠어요? 항운 노조가 하역하고 선적이지. 하역하고 선적. 그러면 하역하고 선정할 때마다 이제 예. 자기들끼리 클로즈 숍처럼 해서 노조원들을 두다가 이제 일을 갖다가 배당하고 예. 지명하고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예, 맞습니다. 보여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항운 노조가 힘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느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그 잘못된 관행은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년들 아까 조선일보 기사가 뭐 20대가 취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결혼도 못 하고 해가지고 우울증이 2배나 높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기사를 보다가 이제 이런 채용 비리를 보면 저는 이제 확 이제 예.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 거죠. 딱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산항에 예. 인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예. 이 부산 항운 노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산항과 부산 신항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부산에서 부산 신항요? 예. 한 찍어 보면 한 2만 명. 7,600명이에요. 7,600 명. 7,600명. 7,600명. 예. 예. 아, 이것도 많죠. 예. 그래서 여기는 아예 노조에 가입해야 내가 아까 클로즈 샵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 몰라 사실 항운 노조에.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럴까라는 걸 생각을 추론을 해보면 답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노조에 가입해야 일을 할 수 있는 특수성 때문에 예. 이걸 악용한 지역 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노조가 예. 이렇게 이제 항운 노조의 조합원으로 돈을 내고 들어가야 그렇죠. 이제 일감을 받을 수 있어.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보면 어느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는 아예 고정적으로 항운 노조를 관리하기 위한 상층부는 이제 이 사람들은 상관할 거예요. 잠깐. 예. 이제 그런 설계 되면 노가다 안 하고 예. 또 할 거니까 올라갈수록 또 이 자기들끼리의 그래서 조합원의 조장이나 반장 승진에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줬다는 거예요. 예. 조합원 가입에 3천에서 5천. 그렇죠. 그러니까 조장이나 반장이 되면 예. 자기가 이제 짜갖고 사람을 때리고 들어가니까 예. 아마 조장 반장의 수당은 따로 책정이 또 그렇죠.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 전직 이 위원장 A씨 등 14명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업 승진 대가로 10억 정도를 받았다. 그렇죠. 예. 심지어 가짜 조합원까지도 만들었고 노조 간부의 친인척과 지인 105명을 조합원으로 둔갑시킨 뒤에 부산항보다 더 근무 여건이 좋은 부산 신항에 이거는 이제 기계화가 잘 돼 있겠지. 예, 여기에 근무를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항으로 좀 가고 싶었던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뺏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기사 보니까 또 이 근무 여건 따라 또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이제 수월한 그런 일자리는 좀 더 비싸고 뭐 네. 좀 열악하고 위험하고서 좀 더 이제 싸다 그러는. 그러니까 이 일의 성격상 예. 아마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 노가다 단가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어떻게 시키겠어요? 이걸 관리하는 부산 부두 예, 예. 공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산 뭐 항만공사, 신항공사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시킬 때 예. 이런 사람들을 전부 전화를 해서 오늘 몇 시에 출근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어가 너가 관리해라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 노조가 이제 권력이 돼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돈을 받아 먹고 예. 장난을 치는 일이 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아마 작정하고 달라붙은 것 같은데 이 배경에도 또 정치적인 게 없기를 바랍니다. 예. 정치적인 배경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네요. 지금. 네, 아주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